제가 원래는 이제 자유동국립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비서실장님 그때 이명박 대통령 교육개혁 3대 프로젝트로 네. 전국에 있는 공교육 국립학교를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여기가 거기 지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양주에 이제 자유동국립고등학교 네, 자유동국립고등학교 때 근데 만들었어요. 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하실 소위 말하는 공교육계획 교육과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로 대응책을 세워서 이제 자유동국립고등학교 원래는 지정되면 그 교육 청소년 4억 정도 지원을 돈 많이 주죠. 자유동국립고등학교 돈 많이 주죠. 근데 지금도 끊어버리고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인정기 고등학교를 전문에서 지금은 이제 그 8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양주에 이제 그 한국적으로 좀잘 운영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 이쪽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편에 맞으면, 예? 자기 편에 맞으면 돈 더 주고 거기 돈 더 주려면 다른 데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나온다고. 조금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제가 직접 부딪혀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사실은 좀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교육감으로 나오신다고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경기도 교육이 지난 10년 동안 그 지나치게 편향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했고 획일적이었고 편향적이었고 현실 안 지었고 현실 안 지었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구성하시는 것들이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자율적인 교육하고 또 균형, 편향보다는 균형을. 이 균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 지난 10년 동안 그 폐해가 우리 양주에 계속 남았어요. 편향의 피해, 균형의 피해,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경기도 교육의 문제를 양주가 이상하게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시는 분들도 아마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실 텐데 지나치게 편향된 거는 여기는 경기도 북부인데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요. 굉장히 편향이 지역적 편향을 또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교육 환경 격차, 교육 격차죠. 이런 차이인데. 상당히 심하거든요. 경기 남북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남북이 많이 차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편향된 것이 아니라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교사 관련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쪽에는 점수 따라오시는 거죠. 저는 편향이라보다 편중이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회장 말씀은 편향이 아니라 편중. 편향은 성향이 한쪽인 거고 편중은 뭔가 이렇게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너무나 지나치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학부모들이 시정을 요구를 해도 너무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냥 이제 규정대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학부모로서는 상당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교육 행정이 가장 경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거기는 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약간 이런 그 풍토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뭐 말하려고 그러면 아주 무슨 첫째는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떠들지 마라. 이런 좀 식의 그 태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좀 느끼시지 않아요? 네. 학교에 가서 이렇게 교육지원청 같은 데 가시면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아마 주민지원센터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고 경쟁적이고. 아무래도 그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양재 온 지 지금 17년이 됐는데 교육이 이상하게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요. 오늘 제가 한번 조금 이제 저기니까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계시면서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고 왜냐면 제일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거들어 주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행 편이 돼서. 예, 죄송합니다. 하나는 양주에 양주에 꼭 필요한 거 좀 압축해서 한번 기억하게 해줬습니다. 예. 일반적인 얘기는 약간 다 공연은 저희 집사람이 다녀갔잖아요. 예 언제 다녀갔어요? 다녀가서 이거를 딱 보내왔더라고. 지역 현안이 모두 저한테. 양주의 현안. 교육청 하나가 이제 교육청 그저 학교 부족한 거 하고 예. 그리고 그건 거의 전 신도시가 다 그래요. 신도시 조성되는 다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걸 좀 하소연해야 될 텐데 여기는 양주하고 저기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동두천. 예. 그러니까 동두천을 더 중점적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양주보다는. 저 양주에 지금 그래서 한개 꽉. 여기서 센터 같은 것도 없나요? 센터만 하나 있어요. 예. 센터 하나 있죠. 예. 센터 있지. 그게 지금 제가 알아본 거로는 이게 아마 무슨 티오 같은 것들을 조직 티오 같은 것들을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안 늘려주는 기재부하고 꼭 인사 티오 쥐고 있듯이. 근데 제가 볼 때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화를 진행하시는데 우선 그 교육청 문제는 저는 지방자치 원리상 그 교육청은 시군에 그러니까 기초단체별로 하나씩 두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뭉치성.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의 중심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지방자치의 중심이에요. 구청장은 서울시장의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지방자치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자치. 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경기도 같이 간 도는 시장 군수가 중심입니다. 시장 군수.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시장 군수 자치단체 간의 중간 기구예요. 뭐 예산을 전달해 주거나 혹시 편향dem을 해주거나 자료를 취합해 주거나 중간 기구지 그게 지방자치 중심이 아닙니다. 다 시장 군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는 그렇게 나는데 근데 교육자치는 어디냐면 교육감 중심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이 이걸 할 때 지자체하고의 모든 협력 업무를 원활히 하려면 지자체별로 대응되는 교육자치 행정기구가 있어야 돼요. 위임을 설사했더라고요.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하듯이 그 정도 위임에 대해서 주고 권한을 주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처에서 조정을 하든지 1차로는 이제 도는 도대로 예산이 나올 테고 시장은 시장대로 예산이 나올 텐데 수평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다른 교육 전체 예산상 다른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용인에 비해서 양주가 아주 현저하게 재능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교육감이 재원을 더 지원한다든가 무슨 여건상 딱 뭉쳐가지고 과천처럼 뭉쳐있는 데하고 여기 다르잖아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교육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차이를 인정을 해서 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준다. 이런 역할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그러니까 시장 군수로 돼 있고 도는 이렇게 있는데 위임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교육장이 뭐 인사권을 100% 쥐고 예산권을 100% 도교육감 쥐고 있는데 어디 뭐 아주 심한 말로 말이나 어디 가서 자유롭게 뻥끗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교육감 전부 지침받아서 하지 도교육에서 줘야지 재량권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도 하고 저는 처음에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국회에서도 TO를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면적이 넓으면 뭐하고 그건 저 격차를 두면 돼요. 왜냐면 지금도 성남시장하고 과천시장은 급이 다르잖아요. 같은 지자체장이지만 급이 다르고 교육장도 그렇게 다르게 하면 돼요. 규모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양주는 이미 근데 커지는 데기 때문에 그런 상관 아닌데 과천은 워낙 작아서 거기다 무슨 교육청 하나 있는데 학교 뭐 3개밖에 없는데 거기다 무슨 교육청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직급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 교육장을 두든지 하더라도 그게 그래 협의가 되죠. 그래서 그 교육장 문제는 제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풀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두천에 있지만 양주는 센터가 아니라 양주 교육지원청이 생기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는 좀 분명히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예산 당국 이런 데 이제 다 키워지니까 교육의 자체 원리상 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설득을 제가 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거기서 이제 이 어떻게 그걸 명령할지는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어제 하남시에 갔더니 그거를 뭐 3개월 내에 하겠다고 약속하라 해서 그럼 나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 똑같다. 가서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3개월 내에 방문하면 답을 갖고 올 수 있냐 해서 협의가 끝나면 답을 갖고 오지만 협의가 안 끝나서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협의하면 무슨 답을 낼 수 있냐 지금하고 똑같은 답이지. 뭐 그거는 제가 진짜 당선시켜 주시면 그거는 빨리 협의해서 큰 방침을 정해서 왜냐면 빨리 방침 정해야 되는데 6월이면 각 부처의 예산 요구가 다 끝나요. 근데 6월 1일 날 선거 치고 7월 1일 임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미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다 신청을 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그 가령 진짜 당선이 돼서 만약에 도교육청에 그 업무를 인수받으면 인수인계할 때 첫 번째가 예산 지출에 대해서 예산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건 좋지만 사업부에서는 반드시 새 당선자가 이걸 만들어내겠다. 니네가 쓸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예산 편성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년엔 완전히 교육감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6월 한 달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은 예산의 그 성격상 8월 15일 날이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 이전에 심사 끝내요. 그래서 심사 끝내려면 6월 달에 되자마자 작업을 하고 6월 한 첫 주나 둘째 주에는 그 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냈고 좀 예산한데 예산을 더 넣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시급한 데는 그 예산실에 예산이 있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교육청을 키워도 좀 발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직급이 문제가 되면 직급 티오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직무대행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 끝나고 나서 오늘 최대한 빨리 그 방침 결정합니다. 근데 시장 잘 뽑아주셔야 돼요. 시장하고 의견 엇갈리면 제출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호흡이 맞아야 같이 제출하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 시설 문제는 아까도 이제 뭐 어디 밖에서 들었나요? 특목고등학교 자리가 어디 고급지구에 예. 누가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그러시죠. 예, 말씀을 주시던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시에서는 반납하고 그걸 살살 또 주민들 중에 학부형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접촉합니다. 주민들 중에 학교 문제가 학부형들은 관심이 많지만 학부형 아닌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 접촉해가지고 그거 뭐 나중에 인도 전화해야 된다. 지금 풀어서 아파트 용도로 바꾸려고 좀 그렇게 시도하고 지금 있어요. 주민들한테 살살 그게 부추겨요. 그 이제 저기가 LH에서가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면 아니, 무슨 얘기야 거기 단지에서도 지금 이거 저 아파트 재달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하는 사례가 빈 거예요. 제가 그거 왜 아느냐면 제가 2000년도에 분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때가 분당 입주 일찍 된 돈의 갑구는 서현동 이쪽에는 그때가 한 9년 차인데 제가 국회의원 될 때고 구미동 이런 데는 5년 차 정도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겪는 문제 똑같이 구미동에 학교가 없어서 난리고 걸어서 뭐한 분당은 그래도 잘 돼 있는데 걸어서 한 30분씩 학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그 국회의원 되고 공공용지를 찾아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산이 굉장히 높은데 용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청까지. 거기다 학교가 하나 시작을 하고 쳤죠. 그러니까 주민들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지 문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부지가 확보돼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는데 교육청은 지금 아마 지난 10년간 소위 진보 저는 그 사람들 진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보라고 그러면 진보 다워야 되는데 그게 제가 소위 진보라고
어떻게 보면 약 좌파에 가깝죠. 이 사람들 그 시절에 지금 이 학교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 말 들으면 돈 더 주고 그 예산은 똑같은데 여기 돈 더 주면 여기 뒤에 줄 수밖에 없죠. 혁신학교 말 들으면 돈 더 주고 혁신학교 지정하는데 돈 깎고 꿈의 학교 한다고 그러면 돈 더 주고 안 하면 깎고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을 졸졸 따라오는 데만 좀 예산을 퍼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데는 전부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교육청에서는 해야 될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보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톤 이해 못하네. 들어오세요. 누군가가 이게 소장에 대해서 조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원래 학생이 사립단이건 공립단이건 혁신학교 다니든 혁신학교 안 다니든 그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따라서 교육비는 학생한테 주는 거지 학교에 무슨 교장한테 주는 게 아니야. 교장은 전달자지. 근데 도대체 왜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죠? 학생들의 이거는 그 동등한 권리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그게 사실 헌법상 권리인데 의무 교육을 해놨으면 똑같이 시켜줘야지. 왜 교육장 말 듣는 거 교육감 말 듣는 건 잘해주고 그렇지 않겠어? 이게 아주 그냥 교육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비교육적인 행위들이에요. 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또 그것도 좋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학교에 지금 예산 짓는 거에 보면 대학교 제가 있을 때도 기숙사를 짓거나 도로도 그렇고 대학교의 시설은 뭐 하면 민자로 짓습니다. 민자로 짓고 빌려서 쓰든가 아니면 장기간 시간으로 갚아나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후에는 기부차나 받는 그동안은 임대료를 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는 없다. 그런 제도. 혹시 그런 제도 그게 있는데요. 거의 안 해줘. 양수 지금 저희 광사초등학교도 만년초등학교도 그런 거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그 2000, 그 덕천고등학교 2010년대 마지막으로 BTL 사고를 해서 짓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해준다니까. 이거를. 그 말씀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하다가 이제 나와요. 지금 경기 교육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돌아서 그걸 끊었다. 안 해준다. 그러면 예산도 더 안 따오지도 않고 응? 급한 데는 민간 저기라도 해서 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교육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교육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제 그거는 발행할 때 지자체하고 같이 발행하고 되고. 학교가 들어온 그만큼 이제 거기에 발전하자. 그런 방법이 있고. 안 되면 민간 사업자가 짓고 임대해서 쓰다가 기부차나 받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렇게 안 하면은 예산 감당 못 합니다. 어떤 교육감이 와서 저 2년 내에 해주겠어, 3년 내에 해주겠어, 다 그 순간. 그래서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안을 마련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하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주를 비롯해서 신도시 들어갑니다. 하남, 남양주, 양주, 의정부, 저쪽에 화성, 하천에 광태, 시흥 다 신도시 들어오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용지 확보 못하는 전부 경기도입니다. 이 지역에 전부 똑같은 수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수요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더 줘도 한꺼번에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하도 여러 여기서 얘기하니까 이거를 쪼개서 줍니다. 올해 학교 예를 들어서 한 개에다 몰아주면 한 1년이면 질 텐데 한 10개를 쪼개줍니다. 조금씩 쪼개줍니다. 그럼 1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재원 확보해서도 하고 이거를 교육 공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BTL로 해가지고 당기지 않으면 이걸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재원 마련하고 나눠 먹기식 예산이 아니라 그래도 급하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좀 협조를 하고 지자체도 좀 분담을 해주면 먼저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좀 천천히 들어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근데 세 번째로 이게 학교가 왜 안 생기냐면 틀림없이 여기 양주 같으면 아마 양주 동두천 교육청에서 통계를 냈거든요. 양주 동두천 교육청 관내에 그 학교들을 총 수용 능력을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뭐 옛날에 정원 1000명 있던 학교 요새 한 200명밖에 안 차면 800명 추가로 더 채울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는 일종의 학교 질 필요 없다고 지표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통계 그렇게 내면 그래 되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뭐 앞으로 인구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학교 가급적 안 짓고 거기다가 배정을 해버려요. 그럼 학생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 뭔데 어떻게 다니냐는데 그거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학교 배정해놨으면 되는 거고 교육청은 아니 교통이나 이런 건 시에서 해결하든지 이래 지금 뭐 그런 학교장이 그런 학교 교통 문제까지 해결했느냐 이럴 거예요. 99%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학교 배치 기준에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늘리겠다. 통학 시간이 멀면 이건 그 학교 공개가 되는 거죠. TO가 만약 아니면 그걸 안 주겠다면 죽이고 여기다 손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학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옮기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은 과거에 그게 이제 왜 됐냐면 서울은 강남 신도시를 개발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아니니까 서울시장이 뭐 옮겨라 해서 서울시 교육감하고 합의되면 옮겨버렸다. 뭐 경기고등학교니 그래서 강남에 들어간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기도는 안 되잖아요. 어쩌면 양주하고 동두천 사이에 경계만 트면 동두천으로 학교 다니면 좋은데 양주 멀리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있죠, 그런 게.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그 예를 들어서 근거리 중심으로 그걸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A 학교는 적어도 학생들이 오는데 주 학생들의 거주지가 예를 들어 30분 이상 차 타고 와야 된다 그러면 이건 학교 잘못 앉아있는 거. 과거에는 맞지만 이런 거에 대한 조정을 거리 변수를 넣어가지고 통학 소요 시간이나 이 자동차 노선 확충 여부에 따라서 이걸 전부 지표에서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지만 그거 기본적인 조처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그런데 교육 문제가 좀 안 되는데 어느 부모가 직장 생활이 편하고 어느 부모가 그 생활이 그 여유가 있겠어요. 그건 얘기 안 되죠. 애들 교육 문제가 안 되면 만사가 다 불행하죠. 그래서 제가 크게 교육청 문제, 부족한 학교 시설 문제는 일단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여러 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 아버지인데요. 네. 저희 아이가 걸어서 한 45분, 버스로 한 20분 되는 거리를 다 통학하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공공학군제라는 이름 때문에. 네.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거리를 탑하는 네. 배려하는 학교를 되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학교의 이 학생들의 통합권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려고 네. 감안해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지금 양주가 초등학교 저희 살고 있는 양주 2동 네. 그 동네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웠음에도 신도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짓지 않아서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 금요일처럼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그 양주 과거에 있던 학교나 지금 동두천은 학생 못 채우는 데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밤입니다. 그러면 사실 학교 빨리 세워야죠. 저는 좀 차장이 좀 다르죠. 민부대가 이제 또 그렇죠. 내려가는 거 인구가 이제 좀 많이 있어서 동두천은 좀 사립이 다른데 동두천하고 또 양주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동두천은 사립이 많아요. 사립 학교. 예. 그리고 양주는 사립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다 국립학교. 네. 그러니까 이거 단순 기억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그리고 그 사립학교마저도 여기서 통학거리가 먼데
그거를 이제 풀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교육청은 그걸 안 따질 거예요. 공립은 상관은 안 상관은 하죠. 그러니까 풀로 채웠을 때 몇 명이 정원이 될 수 있는데 수용 역량이 이만큼인데 아까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현원이 몇 명이냐? 안 차 있으면 어디서든 갖다 끌어 놓으면 되지 무슨 문제냐? 아까 그 후보님 다니기 어려운 건 말씀처럼 내성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똑같은 학부모가 아닌 그럼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죠. 그걸 공동학군제로 풀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똑같은 똑같은. 그래서 저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청소년 활동도 7년 이상 해서 정말 지금 덕현중학교라는 곳은 워낙에는 900명이 선생 포함해서 네. 900명이 들어가야 원활하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1,500명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예. 심지어 아이들이 저한테는 뭐라고 점심 못 먹고 왔어요, 학교에서. 백현 중에서 왜 못 먹었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냄새나서 못 먹겠어요. 음식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고 여기 갔어요. 급식 시설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900명짜리에 그러니까. 1,500명이 들어갔으니 이게 말이 됩니다. 과학실도 없고요, 음악실도 없고요, 미술실도 없고요. 다 커서 학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8명이면 괜찮다, 뭐 몇 명이면 괜찮다, 경기도 인원 이렇게 정해놨다, 학교 수용 인원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 학교를 못 가도 떨어진 학교를 갔는데 학교 통학 시간만 왕복으로 1시간입니다. 그렇겠죠. 교통비는 뭐 별로 제공해 주지도 않고요. 이게 21세기인지 19세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상공 교육감 때부터 큰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서 이재정 교육감 2번 지났는데 뭐 당파 색깔 정책을 다 떠나서 저도 학부모 회장도 해보고 운영위원장도 해봤지만 불합리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정 교육감 당선되자마자 유창교육부총에서 학부모 토론, 대토론을 해서 제가 가서 학교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본인이 이름이 재정이라서 재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셨거든요. 나쁜 선배지만 정말 제가 이런 저기를 해봤기 때문에 예산도 제가 업무를 담당할 예산실에 있어요. 네. 공무원을 담당해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날지 짐작이 가요. 어떻게 답변할지 짐작이 가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네,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인지 내가 짐작이 가요. 아마 정말 누가 통 터질 거예요. 네. 누가 터질 텐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야 교육청에 맡겨놔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교육관 나오면서 뭐 학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뭐 학교에 사정도 모르는데 무슨 지금 학교 사정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그다음에 그 할 때 앞으로 넣을 때는 단순 평균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조정 지수를 그 학생들의 현재 다니는 때 통학 시간이 버스에서 얼마나 되는지 데리미터로 그 감안해서 한번 저기 뽑아가는 거는 양주 같은 데는 아주 지표가 거의 꼴찌 나오겠죠. 지금 말 그런 상태.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 30분씩 버스 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요새 사실 30분씩 버스 타고 다니는 학교 없습니다. 특별한 게 일단 큰 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이제 아까 후보님께서 저희 이야기 듣기 전에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 현재 이 실제 지금 요 고급지구 쪽에는 덕성중학교가 하나님의 덕성대 이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층죠. 뭐 경기도 평균지수에 상하면 뭐 매년 이제 증가하는 추세니까요. 근데 그 인근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특목고자리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 자리를 그 특목고는 이미 2009년도에 김상범 교육관 경기도 교육관으로 당선되면서 특목고 재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해줬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김평국제고등학교하고 고양국제고등학교 지원 이후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답을 제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특목고 자리하고 덕현중학교하고
직선거리를 잃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부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제 그 BTL이라는 그 민간 투자 사업 이 부분으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BTL가 한 1년은 네, 줘요. 1년은 지거든요. 근데 예산하면 5년 걸려요.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지자체 해봅시다. 예. 단체장이 어느 그럼요.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합이 맞으면 1년 안에 학교는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이건 되면 해서 공동으로 BTL 공동으로 바로 교육감 직선으로 후보하고 일 그런 필요가 식으로 없어요. 나갔다고 한번 저기 괜찮아요. 그런 방법. 네, 근데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교사들이 뭔가를 학교에서 이 학교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은 음악실이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뭐 악기를 뭐 그래서 그렇죠. 체육 선생님들은 심지어 맞아요. 하루에 체육 수업이 있는 요일이 맞아요. 4반이 있거든요. 예. 4개반이 그 좁은 운동장에서 체육을 배울 때 비라도 오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고민하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교 안에.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똑같은 답이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그대로예요.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십니다. 답변 똑같아요. 아무리 넣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드린 교육시설은 결국 재정 문제고 그 문제를 단순 평균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의무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은 사실 제대로 공부하고 하는 책임도 있는 건데 이게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저 편견해가지고 말이죠. 마음 내는 거잖아요. 하나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정지수로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통학교 시간이나 이것도 조정지수 모여서 이거는 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경계선이 너무 경계선 이제 그거는 그거는 두 지자체하고 교육청 간에 협의하면 사실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경계선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아마 지자체는 싫어할 수 있어, 지자체. 그렇죠? 그 전에 분당하고 광주고 오포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보고 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싫으니까 전부 주소 옮겨놓으니까, 예? 주소를 옮겨놓으니까 한쪽은 이거주고 한쪽은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다 좋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 목표인데, 그렇게 하시고. 교육청은 1지자체 1교육지원청 원칙으로 가자. 난 이거는 100% 그렇게 돼야 된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에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부지가 있어서 학교를 정 허가가 안 나면 그쪽은 비고 여기가 과밀이면 그걸 옮기는 게 맞잖아요. 도심에 덜 차는 학교를 옮기고 그쪽에를 어떻게 조정하면 거기서는 통학거리가 짧아질 거예요. 옆에 학교가. 근데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학교라는 게 굉장히 전통하고 이게 이제 동문의 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이제 그 반대하고 있어요. 그 신도시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하지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저도 어제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100주년이었는데 100주년 학생 초등학교라고 지금 분양한 거예요. 그거를 중간에 뭐냐면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 폐지한다고. 폐지하고 신도시 쪽으로 한다는데 저를 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농협중앙회장도 어디를 우리 그때는 한 80년도 넘어 이걸 폐지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동문들이 되게 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긴 마침 그 주위가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서 진짜 이제 그래서 5년인가 문 닫았다가 개발될 때 중간에 문 닫았다가 다시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중단으로 해서 기수만 이제 해가지고 법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딘 모자라고 어딘 남습니다. 근데 남는 거를 다 옮겨버리면 그 동네는 황폐하죠. 그 시장 입장에서는 그 동네 완전히 동네 그냥 형편없을 텐데 그거 뭐 옮겨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이 공유학교라는 거를 좀 만들어 보거든요. 공유학교. 그건 뭐냐면 도심에 학생의 빈 학교. 또 지금 유치원 조금 있다 보면 아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 다 빌 거예요, 자기. 도심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공유 교육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그게 이제 폐허가 안 되도록
재정을 해야죠. 교육재정을. 그래 공유학교를 넣어서 지금 우리 교육에 보면은 여기는 평준화가 비평준화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평준화 할 때도 그렇고 비평준화 되더라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마찬가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요 정도만 가르치는데 요 정도 평균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과목에서 다 있어요. 체육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여기인데 이건 뭐 넘쳐가지고 뛰어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주로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 찾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어디서 공부도 할 때로 옮기는 거. 여기는 사실 학교에서 큰 문제예요. 진짜. 이거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령 그 양주 같은 게 지금 이제 아마 주민들 모십니다. 선생님들 계시지만 여기에 대학생들도 있으시고 그다음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풀타임은 안 되지만 중간중간 시간 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지도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부족하면 예를 들면 뭐 다른 학교에 계시거나 학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공교육에 부족한 걸 보완하는 보완제로 쓰자. 우리가 계속 근데 여기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공교육은 선이고 공교육 아니면 학교 밖에 이 사교육이라고 해서 이건 전부 악으로 치유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는 선이고 민간임대는 악이냐 이게 정말 잘못된 시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이 이렇게 되면 민간교육도 있는 거예요. 민간교육에 지금 민간교육이 높죠. 민간교육의 우수한 점을 학교를 부족한 것 메꾸는 보완제로 하나 하자. 그거는 뭐냐면 그냥은 이제 안 될 테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 기관에 돈 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가도록 한다거든요. 그럼 이제 공유시설로 거기를 어느 학교 같으면 여기는 체육하고 예를 들면 뭐 외국어를 담당하는 시설로 여기는 주로 쓰겠다. 어느 유치원은 우리는 진짜 음악하는 애들 이런 걸 주로 쓰겠다. 어디는 컴퓨터가 부족한 사람도 컴퓨터 메꿔주는 그 시설을 쓰겠다 해가지고 지정하면 그건 게시판에 올리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에서 정말 최고 되는 분들이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해주는 식으로 공유학교를 운영하면 그 동네에서 반대할 일이 없죠. 사람이 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이 도시의 균형이 잡히지. 그래서 그런 공유학교 개념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다른 데서는 별로 얘기 안 하는 건데 유치원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애들이 많아서 공교육에서 못 시키는 걸 전부 그 민간인들이 해줬는데 이제 계산 끝났으니까 니네 뭐 망하든지 만들지 마음대로 해야지 문 닫게 하는 거는 그래도 옳은 국가의 필요는 아닙니다. 그죠? 그건 어디선가 돌려서 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공유수라면 그건 학생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이제 어머니들도 그렇고 뭐 다 은퇴하신 분들도 디지털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늘 평생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요 일은 실제로는 교육이지만 교육도 되고 돌봄도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돌봄 시설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그죠? 여성부, 복지부 이게 다 해당합니다.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공유학교는 그렇게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유학교는 별도로 학교에서 주민들 중에 뭐 교장 자격을 또꼭 교직 과목 이수한 교장만 필요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유학교 교장의 자격을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싶으시면 공유학교 교장을 하면 얼마나 명이 좋아요. 공유학교 공유시설 그 하려고 부모님이 대표 공약을 해서 자기 풀어서 쏟아질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다 공유 개념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걸 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시설은 그렇게 쓰고 그러면 그 시설은 지금하고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설은 그렇게 쓰고 여기에 학교의 정체성은 신도시적으로 옮겨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는 학교 문 닫고 옮긴다고 그러면 그거 동의해 줄 사람이 어디서 있죠? 그 주변 아마 주변의 그 주민들은 밤새고 거기서 맨날 저녁 뭐 그게 되겠어요. 상가 번역 이런 데서 그거 근데 안 지금 이제 말씀 그렇게 하자.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현재 고읍지구에 중학교가 대천중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시겠지만 이 표도 보시겠지만 여기 표를 안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과대학교예요. 과대학교예요. 35학급이라는 게 이게 그걸 아까 있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본이. 그런데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가는 지역이 지금 통합고달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이쪽에 학교가 생기면 이쪽 주민들이 싫어할 것이다.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밀 과대 학급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통합고달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아파트 그 지역에 있는 자녀분들이 이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급당 인원이 31명, 총학급이 35학급, 경기도에서 이런 학교 등이죠. 그래서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답을 주셨던 게 뭐냐면 특목고 자리에다가 BTL로 빠른 시간 내에 학교를 지어주면 그러면 과대는 일단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원래 가지 않아야 될 학생들이 가는 거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데 뭐 이렇게 학교를 지어달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경 1km 안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동두천 양주에 있는 가장 고등학교 전체 고등학교 수용 인원에 지금 고등학교 진학 대상을 보면 거기는 남지만 거긴 학교가 모자라지만 전체로 보면 학생이 모자라는 건 나올 거예요. 이 현재는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몇년 그러니까 통계를 그렇게 드리겠다. 이제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렇게 드리겠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가 그렇다면 안 해주면 나쁜 놈들이죠. 근데 이제 양주에는 그러니까 설득을 그렇게 할 거야.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양주는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 이건 이렇게 대안스러우구나의 답이 풀리죠. 니네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 아니, 여기 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마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틀어놓고 자리가 있어도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이 양주교육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교육청이 결정하는 건데 양주는 양주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동두천 양주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학교 총 수용 가능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지금 보니까 한 600명밖에 안 차 있더라. 뭐 400명 더한다고 여기다 무슨 학교를 짓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00명이 남았는데 여기다 무슨 신설학교를 만드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청원을 일반적인 통계잖아요. 그럼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말씀하신 대로 되고 그렇죠. 교통 맞아요. 소요 시간 같은 걸 보정 지수로 넣어야 이게 정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할 수 그래서 있어야 이제 되는데 부장님 그게 안 되는 말씀하신 거죠. 대로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은 교육청의 논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학교 또 진다 그러면 아니 지금도 학교가 남아 그러니까 자기네 통계는 남아 돌아가는 것도 나올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뭐 쌍대고 다 해봐서 안 돼서 이 자리에 후보님이 오신다고 하기에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이 제가 말씀을 여기 포서하러 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합리적으로 네. 그동안 그렇죠. 정치도 합리적으로 하셨고 또 행정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네. 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답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방법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본시가지에서 동의해준다. 그러면 학교 덜 차는 학교를 이제 옮기라고 할 거예요. 그 특목고등학교 부지로. 제가 교육청이랑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 중학교 부지가 있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저기면에 또 있습니다. 여기. 특목고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중학교도 여기서 멀리 가더라. 고등학교는 멀리 가더라. 근데 그 학교는 보니까 도심에서 오는 애들은 한 20%밖에 안 되고 죄다 멀리에서 80%는 그렇게 다니더라. 근데 교육청은 애들 채우는 걸로 됐지. 맞습니다.
80%가 뭐 1시간 걸려서 다니든 2시간 걸려 다니든 이건 자기네 소관 아니다 이거는. 교육청 직원들 얘기고요. 학교 설계 권한은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주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경기도에서 있으면 그런 논법이면 100% 밀리게 됩니다. 100%.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학교가 좀 약간 비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이거를 옮기도록 하는 거를 교육청은 권할 거예요. 근데 교육청은 전부 이발사입니다. 그럼 여기 지역을 학교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사회고 이 학교 빼버린 이 동네는 실질에서 거의 공동화 이건 뭐 급격이거든요. 이래서 안 되니 이 학교는 공유학교를 쓰고 여기다가는 이 학교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리 옮기면 동창들은 좀 학교가 옮겨지지만 이 자리에도 죽지 않고 이게 옮겨지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양주가 이제 이 보면 아주 제가 어제 느낀 건 어제 미사리는 심각한 정도로 처음 미사리 거기 미사 강변신 곳이 있죠. 예. 거기는 정말 심각해요. 그게 문제죠. 아마 교육청에서는 틀림없이 우선순위로 보면 둘 비교해갖고 어디로 학교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되는 거예요. 지역 특성에 맞는 거는 여기에 맞는 게 학교를 수용하지만 멀어서 외진 데가 있으면 그걸 다른 학교로 공유 학교로 전환하고 이제 공유 학교 전환하면서는 필요하면 학교 이름은 그거 줘도 돼요. 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그러고 예를 들면 이 학교에 이쪽을 신설로 하든지 학생이 필요하고 여기는 그 학교를 가동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멀지. 그래서 고등학생이 가야 될 거는 고등학생이 있는 쪽으로 오고 이건 다른 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주말 같은 때 가서 그거는 방과 후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보충할 때 이제 가거나 예를 들면 앞으로 고교 학점제나 이런 것들이 가장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제 그런 형태의 학교가 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님 말씀이 아까 잘 알겠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특목고의 지금 부지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특목고 부지는 완전히 신설로 이때 했을 텐데 기존의 거하고 관계없이 신설로 했을 텐데 네. 그 교육청의 방침이 특목고는 안 세운다.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자꾸 고등학교, 중학교만 지금 뭐하냐. 앞으로 곧 전부 시설 텅텅 빌 텐데 그러니까 학교 짓는 거 신중해라. 이렇게 하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돼 있어서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 LH 공사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학교 짓고 용지 부족한. 그렇죠. 용지 부족한데 누군가가 조금만 아파트 짓는 게 더 낫다고 누군가만 조금만 해주면 그걸 증폭시켜서 아파트 짓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잠깐 제가 이제 그 지금 여기- 상황이 아주 제가 짐작하는 말. 특수 요건이 양주에는 지금 이제 고급지구를 50만 평을 개발했고요. 고급지구. 고급지구를. 그다음에 이제 양주 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옥정 신도시하고 해천 신도시하고 해서 한 350만 평을 지금 개발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지구에 이제 어디든지 고급지구 고급지구가 가면은 인구가 얼마예요? 고급지구만 몇 세대, 해서 한 몇 세- 3만 명 됩니다. 몇 세대가 9,000세대 되고. 한 500세대. 예. 저희는 양주 이동이 같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그 해천역이 옥정이죠. 옥정 해천인데 해천 옥정이겠죠. 예, 옥정구가. 옥정은 인구가 한 11만 되고요. 입주할 인구가 11만. 그럼 이거는 해천이 택지 6만 개발팀으로 정도 됩니다. 11만. 예, 그래서 두 개 지구가 17만 인구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50만 평이 어떻게 합시다? 아니 350만, 340만 평인데 제가 이제 고급지구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양주 이동에 고급지구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토지공사에서 이걸 고급지구 만들 때 수용 인구를 계산해서요, 여기에 학교 부지를 지금 그 지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두 개 학교만을 짓고
3개 부지가 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하고 그리고 이제 특목고는 양주 전체의 하나의 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특목고 부지를 정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이제 고급신도시. 예, 고급신도시에 초등학교 부지 이제 중학교 부지는 다 한 3,500명 500평씩 되고 이제 특목고 부지는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고급지구의 가장 현안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를 하나만 있어가지고 지금 그 없기 때문에 과밀 학급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36학급의 학생 수가 다른 데는 20명도 안 되는데 31명 되는 때문에 당초에 수용 인구를 계산해서 학교 용지를 해놨는데 3개를 지금 비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선 중학교가 지금 과밀 학급으로 지금 난리가 되니까 우선 있는 학교 용지에 고급 중학교를 지어달라. 그리고 이제 특목고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거기에는 이미 특목고로 해놨으니까 이쪽 경기 북부의 명문으로 한번 양주 그 예술고등학교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자 양주는 지금 한 15년 전에 인구 10만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은 인구 지금 24만이거든요. 그런데 2040년에는 50만 인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옥정, 회천이 새로운 인구가 10만이 또 유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급지구는 당초에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수용 인구 그 2만 5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 그 도시 지원 시설에 그 소위 첨단 또 그다음에 도시형 공장 이런 용도를 해놨는데 그걸 수요가 없으니까 그 땅값이 비싸가지고 전부 행복주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주택으로 입주를 했어요. 그건 당초에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지금 고급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어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3개 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는 용도 변경하고 특목고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고 여기에 연립주택 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국민주택 초과주택으로 해서 돼 있는데 그게 분양이 안 되니까 쪼개서 20평대나 15평대로 작게 해서 하는 걸로 변경을 이게 하겠다. 다 LH공사 주관입니까? 예, LH공사 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LH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신도시 담당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LH에서 세대수와 수용 인구를 해서 학교 부지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 그보다 또 30-40%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이쪽에 그 공업용지, 첨단 산업용지를 전부 행복주택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과밀 학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양주시 전체, 더군다나 동두천하고 얘기한다는 건 그건 여기 논리는 안 맞고요. 그 고급지구를 양주시 LH공사가 당초에 계획해서 한 거를 지금 학교를 지금 3개나 했는데 특목고는 빼놓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에는 시급한 중학교를 먼저 개설을 해달라. 이건 너무 이분들의 절절한 호소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LH공사에서 학교 용지인데 학교 용지를 하나 지정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걸 해제한다는 거 두말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양주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을 양주시장이 이거 변경 안 해주면 LH공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변경을 해왔어요. LH공사하고 양주시하고 모종의 딜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선 교육의 질 또 과밀학급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제껴둬도 여기 지금 수용인구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당초에 아파트를 안 짓도록 돼 있는데 행복주택 같은 거 지어서 계속 늘어나고 또 짓고 지금 또 분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를 먼저 지어야 된다는 게 여기 너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교육청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예, 이 문제는요. 당장 내년까지 바로 옆에 삼성지구까지 합쳐서 양주 이동인데요. 당장 2,000세대가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쳤는데 이게 사실 학교를 짓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예산, 개설 예산, 의지를 예산. 가지고 예산. 하셔도 최소 1, 2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최대 과밀 학급인데 이미 또 2차 제가 당장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기본 통계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사실은 목소 들리고 온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LH 공사 계셨어요. 예. 그 전에는 왜 그 반지가 들어오면 학교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게 예, 분당이 학교, 들어가면 예. 분당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2006년에서 10년 사이에 2006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뭔가 바뀌어가지고 전세대 이하인가 전세대 미만으로 칠 때는 학교 용지 네. 안에 되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대 그래서 이제 이 고급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니까 당연히 고급지구는 입장하는 지금 거고. 이렇게 하니까 고급지구 옆에 있는 생산 녹지나 이런 녹지에 그런 부분이 양주 신도시하고 이 사이가 비어 있는 빈 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지금 당초 수용 인구보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를 지금 이렇게 있는 마당에 지금 LH에서 이거는 해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용도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마 이제 속으로 학교 용지 2개니까 하나 정도를 하고 이제 특목고는 그냥 어떻게 해서 요즘에 특목고에 대한 허가도 안 나오고 그런다니까 그냥 그거 핑계로 아파트 용지로 바꾸겠다. 사실 근데 LH 공사 입장에서 제가 단지 조성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에서 수용 인구와 그런 걸 해서 상하 수도 이런 계획을 다 잡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체계가. 그래서 이건 제가 저 후보님이 전국 저기 경기도 저 구석구석 다 시군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다 그 기억하고 다 거기에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양주 현안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고급지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지구는 50만 평인가요? 저는 네. LH 처음에는 이제 토지공사죠. 토지공사 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는 학교 부지 들어가고 아파트 부지 들어가고 이제 공공용지 다 이렇게 이제 그 적정 규모에 맞게 이제 구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개 학교 부지가 지금 개발 안 된 상태에서 착공 안 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는 지금 저 과밀학교 덕정초등학교 덕경중학교는 과밀이 돼서 아까 수치도 나왔지만 과밀이 됐으니까 하나를 증서를 요구하는 건데 또 첨부되는 거는 이 택지 개발 외에 또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LH하고 뭐 지자체 이렇게 해서 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더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그 신설대 학교는 신설 안 되고 기존의 학교는 과밀학교 되니 그 3개 중에서 지금 이제 하나는 학교를 증설해 달라는 건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지역 편차는 있지만 학교를 안 짓는 게 기본적인 뭐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구가 주니까 그러니까 편차는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이제 임 후보님께서는 좀 전향적으로 아까 마음에 드는 데는 예산을 편중해서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더 덜 나가고 이런 편향성이 많이 있어서 교육 불평들이 많은데 지금 임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총 인원 숫자를 해서 한번 그 거리까지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좀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그렇게 어쨌든 그 기본 택지 계획보다 인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저 3개 택지 학교용지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존에 돼 있는 건데 증설은 뭐 예산 한계 있지만 어쨌든 주변 수요가 이제 많이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거는 좀 총 인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그래서 전향적으로 여기는 통계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LH공사가 수용인구와 학생을 상정해서 학교 용지를 5개를 정했는데 2개만 짓고 3개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계속 여기서 없어요. 용도 변경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여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겁니다. 여기 지금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정성호 의원입니다.
거기도 뭐 몇 번 전달했는데요. 답변은 똑같아요. 상공도가 나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 좀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정량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근데 학교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정량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교사들은 마음이 아파요, 지금. 교사 입장에서 보면. 매일 걔들 부딪힐 텐데.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올해 이번 같은 팬데믹 때문에 거리두기 제한을 둬야 되는데 이 학교는 거리두기 제한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무슨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되기 무슨 창의적인 교육이 되겠어요. 애들 그 방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그렇게 그동안 해와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 예. 읍소하러 왔고 예. 그나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중에 답변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면 예. 뭐 내년에는 또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원래 2000년도 후반, 2010년 이전만 해도 모든 지표가 경기도가 거의 1등이었어요. 맞아요. 예. 교육 지표가. 예. 학력이 학력, 예. 학교 학생들 복지 이렇게 있는데 인성교육 다 거의 1등이었어요. 근데 바뀐 거는 13년 동안 어떻든 이 사람들이 해온 건데 제가 최근에 지표 보면 경기도는 거의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예요. 14등에서 15등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왜 꼴찌라고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분당, 저 수지, 과천, 고양 이런 데 좋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끌어올려서 지금 그나마 15등, 16등이지 평균을 내서 그거 빼고 나면 그냥 꼴찌예요. 다.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교육 행정을 또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면 학교가 인성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힘든데 무슨 인성교육이 돼요. 그냥 애들이 지치고 좀 힘든데 학력은 더 떨어지고 좀 이래서 사실 제가 이제 교육감을 작년부터 이거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경기도 교육의 현황을 좀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다.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지금 어떤 신도시가 제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들한테. 아니 섬에 학생 다 빠져나와가지고 학생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교장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유지하는 거 왜 하는 거냐? 의무교육 때문에 한다 이거. 그럼 신도시 만든다. 의무교육이랑 거긴 먼저 학교가 들어가야지. 학생이 있어서 학교가 거기 존재하는 거라면 학생이 많은데 학교 들어가면 당연한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앞뒤가 맞질 않아요.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지금 여러분들 얘기대로 하여튼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교육시설 먼저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이걸 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LH에서는 원래대로 하는데 그게 나오면서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LH에서는 그게 교육청에서 안 받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눈을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아까 양쪽에서 교육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들 교육에 지치면 따라오면 되는 거고 안 따라오면 그냥 예산 깎아버리고 학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돼버린다 그죠. 경기도 교육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하여튼 알겠어요. 오늘 그 같은 말씀이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또 학생들 학교 다니기 고생하는 거 보면 그거 보고 진짜 한편이 직장 생활하고 일한 부모가 있어요. 같이. 근데 저는 정말로 임태희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그래서 간청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아 경기도에 이러신 분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나오시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대통령 나오지 않을 분이 야 경기도는 이게 홍보기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평소에 존경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최소한 지금 5개 용지를 해놓고 2개만 짓고 3개를 안 해놓고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거든. 그럼 양주시장 될 분이 재정지원이나 그렇죠. 이런 문제가 없다면 양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학교를 고급 중학교를 빨리 세우도록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여기 국민의힘 이번에 확정되신 분이 또 오늘 어떻게 알고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50%는 되신 분 아니에요? 누가 이제 50%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여론을 조성해서 여기 양주 중학교 고읍중학교는 매우 절실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시작한데 학생들이 보통 한 아까 30분 걸린다고 했죠? 네. 저희 딸이 버스나 제대로 다니나요? 버스는 많이 다녀요. 출근 그건 출퇴근을 많이 아니- 하시니까. 근데 어디는 점심 시간이 70분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체인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문제는 70분 동안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어디- 밤이니까 선생님들이 케어가 안 되고 케어가 안 되니까 아이들끼리 혈기왕성한 애들이 부딪히자. 엉망이지 뭐. 후보님, 근데 그 고읍지구의 그 학교 정설 문제는요, 과밀학교에서 그 역대 모든 후보들이 다 다 중액상이 약속상인데 한 번도 진척된 게 없어요. 똑같이 쳇바퀴 도는데 아까 저 합리적으로 다 수긍을 하셨어요. 요 문제는 저 다녀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6월 달에 대해서 이 학교 앞으로 이렇게 예산 짜가지고는 정말 애들 교육교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특단의 대책을 해서 예를 들면 BTL을 뭐 이쪽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공책을 마련해서 하든지 해서 그거는 교육청하고 만약에 지자체만 합의돼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뭐 약속하신 거는 그럼요. 없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일반적인 거는 이제 지금 오케이. 고급지구에서 많이 큰 것들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뭐 당연히 학교 설립은 당연히 다 긍정적인 거고 저희가 여기는 어디시죠? 해천 신도시 연합입니다. 이쪽은 고급 신도시고 여기는 해천 신. 네. 해천도 비슷하거나 좀 다른 지금 점이 고급지구의 축소판이고 그 현상이 그대로 해천 신도시가 된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네. 어디 가든 다 똑같다고 그러죠. 일단 근데 그 뭐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그 신도시 조성시의 교육시설 최우선화해서 네, 페이스북 공약했어요. 올리셨잖아요. 예, 그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그왜 그러냐면 그 최우선화 하는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돈과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과 제도. 그래서 제가 돈과 말을 제도를 꺼냈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아까 그거예요. 예. 일단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방법을 그럼 찾는데 이제 방법을 중요한 찾은 거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가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방법을 것 찾은 같아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교 복합 시설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복합시설법. 예, 그래서 학교에 이제 문화, 뭐 복지, 체육시설 이런 거를 같이 배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지자체랑 협의하에서 이렇게 설치를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면은 신도시 그 교육 그렇죠. 환경하고 주민들 삶의 여건도 굉장히 향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이제 예. 공유 학교가 예, 이제 예, 요번에 예, 변형인데 그렇죠. 기존의 학교 속에서도 뭐 공유 예를 들면 그 활동 공간을 예. 만들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학교하고 이 사회는 거의 담쌓고 있어요. 어디 뭐 다산 신도시인가 남양주 거기 같은 학교하고 교회하고 붙었어요 바로. 근데 학교 운동 그냥 텅텅 비는데 그 좀 일요일 날 그 학교에 주차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절대 안 된다. 문안 열었어. 공 찬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것 좀 해주면 좋겠다는데 난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려고 해야 돼. 학교는 주민들하고 같이 쓰고 그 대신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주민들 시설들도 같이 쓰고 그래서 제가 이 요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학교도 그렇고 이 지자체나 아니면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학생들도 좀 쓰게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좀 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예,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그러려면은 이제 그게 관리 이용 뭐 하고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 누가 하고 관리 책임 누가 지고 이런 이제 미세한 문제 생겨요. 그게 이제 지자체랑 협의가 그래서 잘 학교는 왜 그러냐면 이게 빌려주면 일요일도 학교 나와야 되고 청소하려고 그러면은 학교 돈도 없는데 무슨 청소 비용 들어가고 자기들이 담배꽁초 주셔야 되고 뭐 전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실은
원래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좀 수익자 부담을 좀 하게 하고 지금은 공짜로 하면 버려서 안 돼요. 그 서양에 가면 왜 1달러라도 다 내게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가면서 좀 깨끗하게 쓰라는 거죠. 화장실 공중화장실. 그래서 학교도 제가 볼 때는 수익자 조금 부담을 하게 하고 이제 학교 지하 같은 데든 뭐 운동장 밑에 지금 저 주차장 해놓은 데 많거든요. 응? 그렇게 해서 학교 시설 그렇죠. 활용해서,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 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 학교에 그런 게 부족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은 시청에 뭐 건설 시설이 있잖아요. 극장식으로 그런 것도 좀 학생들 쓰게 하고 그런 게. 근데 그게 이제 무료로 하지 말고 서로 돈을 주고 받잖아요. 우리가 보면 왜 그 일반 거래 원칙에 맡기면은 학교도 사실 뭐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청이 무슨 사고 나면 책임을 다 물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그게 필요 없다. 그거는 교육감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학교 뭐 그럼 쓰자고 있는 거지 뭐 맨날 문장을 놓고 학생들만 쓰라고 있는 건가. 그냥 대방에서 쓰자. 책임 안 물을게. 이러면 제가 이렇게 떠나요. 어느 뭐 교사 선생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사이 나쁘게 지는 거야. 그건 이제 확실히 이건 왜냐면 돈 사실 별로 안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돈 안 들어가요. 아까 그건 관리비는 엄청난 돈이 좀- 들어가는 거. 이거는 관리 책임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동네 가니까 이 공약으로 뭐 야간 교장 제도를 둬라. 그래서 교장님 책임 안 지니까 그래서 자꾸 문 닫아달라고 하니까 뭐 5시 이후부터 책임지는 교장을 둬서 그거는 그 교장 책임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용지가 물론 당연히 학교가 지어지면 좋겠지만 뭐 정 수요가 안 나와서 뭐 장기간 방치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교육청에서 학교만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뭐 교육청 소속으로 도서관도 짓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용도로도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지난번 제가 대선 때도 의견을 냈는데 예.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교 또는 주학복합으로 짓자. 학교 운동장이 지금 운동장에서 체육 많이 안 하잖아요. 실내 체육 시설로 넣고 그죠? 바깥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구나 이런 정도 저기 하고 축구는 만약 필요하면 그 축구장 좋은 거 많잖아요. 큰 거.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서 하게 하고 가급적인 곳도 지어서 올리면 그 안에 웬만한 그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시설들은 넣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하고 학교 용지는 학교만 넣는 줄 알고 위는 올려서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학부형들의 경우는 거기를 좀 입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 LH에서 달랑 뭐 주거용으로 변경시키기보다는 주학복합으로 개발할 수 주학복합으로 해서 새로운 신용어로 아주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면 굿 아이디어. 이건 어디서 성공할 수 있냐면 시골에 지금 소멸지역 있죠. 소멸지역을 그렇게 하면 애들 사실은 해서 그 안에서 지고 부모가 거기서 출퇴근해요. 지금은 집에 있고 학교까지 애들이 출퇴근하니까 출퇴근 힘드니까 옮겨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학교 다니는 동안 학부형으로 있을 동안에 거기 살면서 그 다니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한번 그 건축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평균 요새는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닌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18평 이래가지고 줬거든요. 옛날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방 보통 3개는 넣어줬잖아요. 네. 서교동 같은 데가 국민주택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 아마 한 7평, 8평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2개, 방 3개 그런 모델로 만약에 줘서 할 경우에는 한 400세대 이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학교 용지 정도 규모. 운동장 규모도 학교 용지가 보통 지금 한 5,000평 되죠. 중고등학교는 한 3,000평, 4,000평 3, 4,000 되고요.
고등학교는 5,000평에서 6,000평인데 거기다만 올리면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학교 그건 예, 지자체하고 LH하고 예,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면 충분히 용적률 가능하죠. 높여야 되는 예. 그러면은 우리 애는 꼭 그 저기 하는 이런데 얼마든지 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집 걱정 안 하고 애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집에서 그랬더니 이제 오로지 문제가 한 동네 그렇게 모아놓으면 뭐 그게 왜 군대에서 보면 예? 높은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살면 불편해서 안 들어오려듯이 그런 데서 학교도 뭐 그런 게 있겠나. 아, 이건 뭐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교육감들은 시범적으로 예. 그거 어디 한번 해보려고. 그 학교 용지를 뭐 어디 쓰다가 LH공사도 싫어하려고. 아니 LH공사 처음부터 LH공사는 조합 복합 좋아하겠죠, 용지를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4천 교통이나 문제 없게끔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 가까운 데서 밑에는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으로 뭐 한 몇백 평 올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자면은 체육관도 문제고, 근데 야외에 가령 이제 축구나 제가 그때 농구 배구 다 되는데 축구만 안 될 거예요. 축구나 달리기 이런 것들은 어디 종합운동장 같은 데 가서 하면 말자고 해서 그런 데 가서 해야 애들도 신나지. 그렇죠. 애들 소풍 가는 기분은. 그럼 예. 아까 지자체 조합운동장은 양주만 없지 대부분. 양수는 곧 따라 일본의 경우가 그런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가 운동장 없는 학교를 근데 해보자 이게. 공용운동장이 따로 있어요. 예. 공연운동장 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대학들이 다 공유시설 이렇게 쓰면 울타리 없애고 저 그럼. 운동장을 다 이렇게 그러면 일성으로 여기 야구장도 있고 클럽도 있고 그럼 다 공용시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여기에 공유시설 한대. 운동장을 가진 학교에 그 잔디구로 한지 인조 잔디로 해주고 이건 그 대신에 공유 주민들하고 학교 학생들을 와서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게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결하면 학교 부지 문제도 사실 그렇게 해결하고 그러네. 그거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면은 새로운 이게 뭐, 제가 예. 생각하는 예. 근데 요건 어디 제가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었어요. 제가 대선 때 예. 우리 윤석열 그 거기한테 제가 이제 총괄본부장을 할 때 하도 시내 서울에 저게 부족하니까 택지가 부족하니까 서울에 오래된 학교들 지금 텅텅 비거든요. 덕수 초등, 뭐 효자 초등 다 비어 있어요. 거기다 그렇게 올리면 어떠냐. 그리고 위치는 다 좋거든. 맞아.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데 제가 저 한번 서울에서 하기 틀렸고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한번 그거 해보려고. 양주로 양주. 회천 쪽에 딱 거기 덕대역이 회천 같은데 바로 그렇게 하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진짜. 아, 그 정말 그렇지 아이디어예요. 예. 역 바로 앞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 우선 시범단 중에 다음 쪽에 시간 다 되는 일어나. 다음에 다음 이쪽에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얘기만 대체로 한 번만 해. 여러분들 그러세요. 예. 그 후보님 그 멘트 중에 또 그 보수는 보수인데 중도 보수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요. 네. 아이고. 일단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뭐 중도 보수를 꿈꾸신다 하니까 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양주시장도 이제 뭐 만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앞서 있어서는 뭐 후보님 말씀대로 교육이 중도가 될 수 있게끔 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왜냐하면 내가 노동부 장관을 할 때 네. 노동계의 편향적인 규정이니까 이렇게 고쳐달라 하는데 네. 그러면 또 현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양쪽 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맞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선을 찾아내는 게 조정력이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 그렇다고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망하는 교사들 거기 돈이랑 말이 아니니까 이거 폐지하고 이쪽으로 돌리자. 지금 조금 옥쪽으로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균형을 잡는 게 그게 균형이라는 게 어려워요. 이것도 지금 역사에 대해서 이쪽에서 완전히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다 들여다서 완전히 정반대로 가서 애들 혼란스러워. 이 시각도 있고 이 시각도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균형을 갖게 해야 애들 판단력도 건전해지고 길러지는 거죠. 이쪽이 주입식인데 이쪽으로 바꾸면 이것도 주입식. 방향만 나쁘면 똑같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항상 보면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6.25에 관련된 문서가 지금 다 공개됐는데 외교 문서
남침이가 다 나오잖아요. 스탈린하고 은론하고 이러고 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 정반대로 갖고 가지고 또 하면은 이거 배운 세대하고 이거 배운 세대는 또 정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 그냥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균형 잡게.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배워요. 팩트는 이거야. 남침은 물론 남침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후보님께서 양재 교육청도 이제 분리교육청으로 한다고 했고 또 고급지구의 중학교도 빠른 시간 내에 예약해서 비칠 방식은 주민들에게 교육감 후보 만났더니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달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학교 시설 최우선. 그다음에 문제는 재원인데 교육공채나 네. 그 BTL. 민자 그 BTL 활용 방식을 네. 통해서라도 이건 단기간 내에 해결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여러 예산 당국이나 여기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얘는 당선되자마자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협의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일은 난 많이 해봤다 이게. 추진 얘기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200명 모셔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시간 되시면 그래서. 또 같이 상담 녹음 독수대 있으시니까 뭐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얘기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임질 테니까.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 사진 한 장. 그래?